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DS교육 황재성 원장님과 함께 학습법 그리고 또 진학지도 그리고 또 자기관리 부분 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금이 5월 말 다가서고 있는데 조만간에 기말고사가 6월 달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의 절반, 그러니까 고2 1학기가 마감되는 그 시점이 되는데 이때가 중요한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아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내신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들을 하고 계실 텐데 네네. 특히 이제 학군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어떻게 되느냐에 1학년 성적이 좋았던 학생들은 뭐 계속 그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1학년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들은 지금 전환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드디어 이제 고2 1학기 기말고사 이후 결국은 두 가지 파로 나눠지죠. 내신 지속파 네. 그리고 정시 전환파 네. 이 부분인데 관련해 가지고서 고2 1학기 기말고사 이후 내신 사수냐 정시로 턴하느냐 학군지 학부모를 위한 성적 진단 및 플랜 B 차선책에 대한 과 같은 내용으로 일단 오늘 준비를 하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전해주실 내용 개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요. 사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들의 반복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딱 지금 학생들 고2 1학기 지나면서 1학기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요 부분에 대한 특별한 부분들만 이제 모아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5월 그다음에 10월 봄과 가을 한참 봄 가을이 무르익을 때 학교 행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학교 행사 자체도 자체지만 그 행사가 또 나름의 내신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리거든요. 5월과 10월이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은 바로 이제 지필고사라 그러고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이제 고통이 있고, 그렇게 학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동 마는 동 뭐 이렇게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한 거다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학생들은 시험을 보고 그 결과를 맞이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어떠한 대책이 있을 것인가, 미래에 대한 암울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론서부터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당장 해야 될 1순위 이 감정을 배제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예. 일단 지금 아직은 1학기 중간고사까지만 마쳤기 때문에 1학기 성적은 이제 안 나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1학기 성적이 나오면 기말고사를 보고 1학기 성적이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사실은 1학년이 되면 1학년이 끝나고 나면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70-80% 정도 대학을 학생부로 쓸 수 있는 대학은 확정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근데 어찌됐든 좀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이번 1학기까지 해봤을 때 거의 80% 이상은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역전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부모님이 학생 손을 잡고 진학 상담을 한번 신청을 해서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 성적의 등급으로 어디를 지원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 정도를 지원했을 때 어디를 붙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이런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입시 컨설팅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럼 뭐 막 몇십만 원씩 해는 입시 컨설팅을 찾아다니시는 것보다 그냥 가장 정확한 건 이 학교에 대한 정보는 그 학교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입시 컨설팅이 그 학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그 부분집합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이 정도 지원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랬을 때 그러면은 그게 우리 아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다, 뭐 아니면 그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계속 내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너무 낮은데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근데 이제 이때 질문을 하실 때 좀 한 가지 조심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명문고이고 싶잖아요, 어느 고등학교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명문고의 정의는 어차피 대학을 많이 보낸 학교니까, 그러면 명문고이고 싶기 때문에 실적을 부풀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학생부와 논술을 섞어서 합쳐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시로 어디를 갔다, 몇 명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시에서 논술 말고 학생부로 정확하게 몇 명이 갔느냐, 그 점수대의 학생들이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학생들이 합격을 하면 다행인데 불합격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뭐 왜 불합격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저를 못 맞춰서 불합격을 하는 경우도, 아예 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겠죠. 뭐 이렇게 서류상에서.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그 다음에 재수를 해가지고 최저를 맞춰버려요. 그리고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학생부 종합으로 어떻게 합격했다, 교과로 합격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재수를 한 애들이 맞냐 아니면 고3이냐 그것도 확인을 해서 네 가지로 논술이냐 학생부냐 그 다음에 고3이냐 재수생이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네.